아,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 순무님, 그 멤버십 높은 단계예요? 제가 메일로 안 넣어드려도 되나? 꺼비님, 현숙님, 배가님, 길스타드님, 다들 어서오세요. 넣어드려야 돼. 낮은 단계신가? 넣어드려야 되나? 높은 단계? 안 넣어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 물어봐가지고 어떤 답변의 대답인지 모르겠네. 하하. 경기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AN9 일레트 별풍선 50개 선물. 아우,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표 좀 저장하고. 아이고. 그럼요. 음, 높은 단계 안 보여드려도 되는구나. 오케이. 자, 주력 2개입니다, 오늘. 축구도 주력 2개 가요. 2개 가고, 하나만 먹어도 득을 볼 수 있게 일단은 조합은 짜놨어요. 하나만 먹어도. 자, 주력 2개에 로또 하나. 이렇게 갑니다, 부주력 없이. 저 머리 깨지겠네. 눈 뽑힐 것 같아. 뽑힐 것 같아 지금. 갈만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결과가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네요. 뭐 다 먹진 못하더라도 진짜 득은 무조건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려드렸고 멤버십은 자자자 잼스 개꿀. 걸을 거 다 걸렀죠 어제. 뭐야, 파리 걸러줘, 레알 마엔 언더로 걸러줘. 다 했다 할 거는 진짜. 그리고 제가 어제 그 뭐야, 그래서 고배당도 넣었어요. 주원이 고배당도 넣었고. 어제 그래서 제가 오후 점심 때쯤에 이제 분석하면서 해축 좋은 거 들고 오겠다고 그때 딱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시작하고 제가 뭐야 7시 반에 한다 했었나? 그리고 그때 켜가지고 반 좀 넘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때 한 30분 정도 계셨었는데 드렸어요. 오바, 스시슨, 맨시티 이마에, 이거 중에 주력 가라고. 전 이거 3개 다 갔어요. 그래서 뭐 낭낭하게 먹었고,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겠는데 어쨌든 좀 늦었으니까 후다 갈게요. 어쨌든 이게 너무 경기가 많아서요, 여러분들. 평소보다 좀 분석을 좀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도 포즈난승 애매합니다. 지난번보단 안 좋아 보여. 좀 빠르게 갈 테니까
지금 분석은 그 안에 녹여놨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거 뭐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진짜. 일단 그냥 쭉 갈게요. 대충 그냥 눈에 짚히는 경기로다가 여기 가겠습니다. 끝나고 물어보시든가 하세요. 안 한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은. 첫 번째 경기 안더레우트 대 웨스트햄. 이거 컨퍼런스 먼저 갑니다. 적어놓자. 컨퍼런스 먼저 갈 거고요. B조 컨퍼런스는 이거 적어놓자. 1위 16강, 2위 유로파 3위와 플레이오프, 나머지 탈락. 보기 좋게. 오케이, 이 정도면 대충 뭐 되겠죠. 어쨌든 그건데 이거 사실 이거는 웨스트햄 정배 쪽으로 접근한 게 조금은 빡센 경기예요. 일단은 웨스트햄이 지금 안더가 1승 1무고 웨스트햄이 2승으로 지금 치고 나갔어요. 그 뭐야, 슈테와와의 이제 홈 경기에서 3대1로 이겼고 실키 원정에서 3대1로 이겼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웨스트햄이 일단 리그가 급해요. 지금 당장에 안더레우트가 1승 1무 상당히 저득점 속에서 뭐 실키한테 간신히 한 골 박아서 이기고, 이제 FC SB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비겼었는데, 웨스트햄이 한 골차 승리 아니면 이건 무승부가 좀 보입니다. 당장 리그 경기, 지난 경기 또 승리를 거두면서 울버햄튼 상대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치고 올라간 타이밍에, 물론 웨스트햄이 지금 부상자나 여러 가지는 좀 많이 적긴 한데 어쨌든 요 경기의 힘은 조금은 뺄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여기서 무만 캐도 우리 1위로 갈 수 있다, 우리 홈에서 안더 잡을 수 있다는 마인드로 나갈 거기 때문에 조금은 부상이나 여러 가지 좀 방지하는 선에서 체력적인 안배나 이런 거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무가 뜨거나, 무승부 웨스트햄 나쁜 결과 아니거든요. 무가 뜨거나 한 골차 승리 정도로 보여서 무승부의 무, 뭐 언더 쪽인데, 저는 일단은 표에는 뭐 무만 넣어드렸어요. 무가 조금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무승부의 무 저득점 속에 뭐 그런 양상이 좀 보입니다. 남벌님 어서 오세요. 컨퍼런스 실케보르 대 이 경기는 사실 뭐 분석적으로 보다도 지금 이쪽의 전력 상태가 많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배가 이게 원래 초기 배당이 훨씬 더 높았는데 뚝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경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베팅한다면 실케 쪽으로 그래도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뭐 좀 빡센 것 같고, 부주력 내지 고배당 정도는 뭐 그래도 승 넣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이 일단 1.6배니까. 다만 실케도 사실 득점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결과가 솔직히 원정 역배가 뜰 것 같진 않고, 터지면 무승부 가능성인데 뭐 그거를 그냥 배제하고 부주력 내지 고배당 정도에는 승 쪽으로 찔러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도 어쨌든 홈 경기이기도 하고, 실케가 지금 2패거든요. 이게 왜 주력으로 찍기 빡세냐면 2패예요 지금. 2패고 이제 슈테어가 지금 1무 1패. 여기가 좀 전에 봤던 안더레우트랑 웨스트햄 조거든요. 유로파 컨퍼런스는 3위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승리 수당이나 뭐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조금은 진출에 대한 의지 자체는 일단 없으니까, 그래서 주력으로 찍긴 좀 빡셉니다만, 뭐 찍는다면 내 실케 쪽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포진한데 베르제바 이제 C조, 여기가 이제 뭐 폴란드 대 이스라엘인데, 포즈난이 1승 1패, 베르제바가 1무 1패. 포즈난이 지금 상당히 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나름 복병의 역할을 하고 있죠. 비아레알 원정에서 3골을 박았고, 비아레알이 3골 실점이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 기록에다가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오스트를 상대로 그냥 4대1로 개떡실신 시켰고, 그때 제가 포즈난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8배 배당 메리트 이거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일단은 베르셰바를 상대로 비슷한 배당을 받긴 했어요. 근데 베르셰바가 해볼라는 건지 로테이션 좀 많이 돌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포즈난이, 그리고 제가 지난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리그보다 지금 이 유로파 컨퍼런스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이제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리그에 조금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전 사이즈보다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고, 상대는 더 강해졌고, 상대는 더군다나 로테도 좀 돌렸고 한 사이즈에서 저는 이거는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포즈나인 잡는다 하더라도 한 골 차가 좀 보이는 상황에서 무승부의 무초골의 접근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베르샤바도 그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물론 동일한 상황에서 붙으면 당연히 포즈난이 우위긴 합니다. 어쨌든 잡는다면 한 골 차 혹은 무승부, 2대1, 1대1 요 정도 사이즈가 보여요. 근데 어쨌든 뭐 포즈난 일반승 좀 전에 물어봐서 제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찍어볼만 해요. 배당이 일단 괜찮고, 뭐 베르쉐바 쪽에 조금 누수도 조금 있어요. 공격 쪽에 뭐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못 나올 거라는, 슐레인 마노프라는 공격 사이즈 못 나올 거라는 소식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근데 무승부에만 찍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불안해 뭔가. 느낌이 불안해요 그냥. 그리고 비아레알도 오스트 마찬가지로 C조고요. 비아레 2승 오스트 1무 1패. 제 생각에 요거는 비아레 1마인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일단은 비아레알이 사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은근히 사고를 좀 쳤어요. 홈에서 이제 첫 경기 좀 전에 봤던 포진한 상대로 3대1이었나? 거기서 이제 4대3까지, 그러니까 3대3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극장골 받고, 극장골도 이제 뭐 중거리로 받고 상당히 어렵게 이겼고, 베르셰바의 원정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2대1. 그때는 오바만 봤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사이즈에서 오스트를 만났는데, 오스트가 직전 경기 그라츠, 오스트가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거든요. 오스트리아 빈 그쪽 이제 연고 팀인데, 직전 경기 그라츠를 상대로 이제 3대 떡으로 홈에서 개 털렸어요.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은 마당에 이거 뭐 진출 못해요. 어차피 오스트는 이 조에서 전력도 상당히 약체에다가 포즈나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가 진심인 팀이고 베르샤바도 마찬가지고 서로 2위 하겠다고 막 하는 상황이고, 오스트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직전 경기 두들겨 맞은 거에 대한 타격도 분명히 크고, 비아레알 로테이션 돌린다 하더라도 다음 경기 어쨌든 강팀, 비아레알 어디랑 만나더라? 강팀을 봐보자. 아이씨, 너무 많아서 이게 제가 다 적어놓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씩 보면서 할게요. 기억이 안 나면은. 비아레알 다음 경기에 빡빡 하거든요. 소시에다도 원정 가거든요. 원정 가는데 이 경기 좀 그래도 다득점으로 좀 이어지면서 분위기 좋게 원정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1마일 정도는 좋아 보인다. 다음 경기 쾰른 대 파르티잔을 일단은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 경기는 사실 배팅 뭐 당연히 이거는 부주력으로 찍기도 좀 빡센 경기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르티잔이 시즌 초반에는 조금 고전하는 양상이 있었는데 9월 중순 언저리 넘어가면서 지금 페이스가 너무 좋아요. 리그에서 페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해배 자체도 지금 쾰른 쪽이 상당히 불안한 해배의 흐름이거든요. 더군다나 쾰른이 지금 1승 1무 뭐 이렇게 치고 나간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니스 원정에서 비겼고 슬로바츠랑 홈에서 4대2. 근데 이것도 사실 경기력 면에서는 조금 쾰른이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스쿼드 뎁스도 지금 쾰른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와의 혈전 끝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승부나 다른 쪽의 결과가 나와도 제가 볼 때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파르티잔 프렌 쪽을 보는데, 뭐 이건 고배당 외에는 못 찍습니다. 파르티잔은 지금 2무예요. 2무. 2무. 드니프로 대 파도치. 이 경기에서 제가 조금 그 뭐야 의심이 좀 됐던 부분은, 드니프로의 배당이 생각보다 높아요. 지금 왜 이렇게 높지? 좀 어쨌든 알크마 이조가 이제
알크마르 아폴론이 요조인데 그 드니프로가 거의 2위 확정이거든요. 알크마르가 1위 갈 거고 아폴론이랑 파도츠는 이제 전력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드니프로는 우크라이나 팀인데 1위에요. 디나모 키예프가 그 밑에 그 밑쪽에 있고 그러니까 거의 실점이 없는 상당히 뭐 완벽한 경기력을 지금 리그 내에서 보여주고 있고 직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아폴론이 원정에서 물론 이제 3대1로 대승을 또 따내기도 했고 홈에서 알크마르를 상대로 진득한 개미지옥 경기를 좀 보여주면서 잘 비비나 했더니 아쉽게 한 골 이때 자책골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허용하면서 1대0으로 아쉽게 졌었던 만큼 드니프로의 현재 수비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데 파두츠는 이거 리히텐 팀이거든요. 리히텐 슈타인 인구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군 인구도 안 돼요. 그냥 어디 뭐 몇만밖에 안 되는 리히텐 팀인데 스위스 2부 팀이에요. 컵 대회 우승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뭐 우리나라 에페컵 우승하면 아침 가듯이 이 리히텐 컵 대회 인구가 몇만밖에 안 되는 나라의 컵 대회 우승하면은 유럽 대항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매년 얘네밖에 없으니까 사실 맨날 얘네가 우승해가지고 한 뭐 10번 찍어 한 번은 넘어가서 본선에 온 건데 전력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죠. 당연히 스위스 애초에 2부 리그 팀이에요. 스위스 2부. 그렇기 때문에 디니프로가 그냥 뭐 무난하게 잡는 사이즈로 보이는데 배당이 이렇게까지 높을 이유가 있나? 저는 한 1.3배, 4배 줘도 되지 않을 경기인가 싶은데 이건 파도추가 아예 수비밖에 안 할 거거든요. 어쨌든 드니프로 사이드로 보고 이거를 만약에 배당이 높아서 보험을 치겠다면 언더 보험을 치면 됩니다. 언더 보험. 왜냐면 파도추가 드니프로 상대로 득점 가능성 거의 제가 볼 때는 10% 미만대로 보이거든요. 드니프로 혼자 박는 건데 결국 이게 만약에 터지면은 0대0 혹은 1대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승 찍고 보험을 치겠다. 배당 높은 거 좀 쎄하다 하면 언더 쪽으로 보험을 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도추가 근데 주전 키퍼도 없어요. 직전 경기 퇴장당해가지고 왜 이렇게 배당이 좀 높게 주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알크 아폴론 넘어가고 몰데 잠룡 넘어가고 헨트 유르고로 넘어가고 시바스스 뒤조고요. 여기에 이제 슬라프라랑 슬라비아 프라랑 클루지 같이 하자. 조금 빨라도 이해해주세요. 늦게 온 마당에 경기도 많아가지고 대신 경기 숫자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할 테니까. 시바스스가 1승 1무, 발카니가 1무 1패. 이제 슬라프라가 1승 1무, 클루지가 1무 1패.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시바스가 은근히 지금 복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리그에서도 그러고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배터들 죽이는 팀이에요. 배터들 전형적인 배터 죽이는 팀이거든요. 슬라비아랑 경기에서 이제 홈 경기에서 시바스스가 첫 번째 맞대결. 아니 뭐 알크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일반승 정도는. 근데 저는 애초에 네덜란드 팀 똥배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표현은 없어요. 근데 뭐 가면 당연히 일반승이나 뭐 이렇게 찍겠죠. 어쨌든 시바스스가 홈 경기에서 프라랑 이제 붙었었는데 1대1로 비겼어요. 프라가 그때 슈팅 거의 30개 가까이 했는데 골대 안으로 제대로 가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역기짓을 한번 배터들 다 죽였었죠 이때. 그리고 또 클루지 원정에서 이때도 사실 클루지 승무 사이드였거든요. 승무나 언더 쪽 사이드였는데 시바스 역배를 내면서 역기짓을 했고 기타 리그에서 전적 봐도 역기짓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개똥배 받았거든요. 가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약간 무승부 쪽에 접근 혹은 뭐 프렌이나 역배 이런 쪽으로 어차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잖아요. 찔러보는 게 제 생각에 조금 더 배당적인 메리트는 찾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기고요. 슬라비아 프라 대 이제 클로지는 이거는 뭐 일단 승에 대한 접근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터지면은 뭐 그런 거고 지금 클로지가 주포도 좀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 근데 막 100% 경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고 해외 쪽의 언어바 흐름이나 우리 국내 배당 언어바 배당만 봐도 클로지가 올해는 사실 리그 자체 원래 수비가 엄청나게 좋은 팀이에요. 클로지가
근데 올해는 솔직히 리그에서 원래 클로즈의 수비 데이터가 리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 2경기에서 한 골 정도 실점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 아직 뭐 엄청 많은 경기 수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한 경기 한 골씩 먹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비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이즈 자체가 프라가 좀 그래도 2골 이상 박으면서 잡는 그림의 사이즈인데 언오바 배당도 그렇고 배당도 그런데 해외 쪽 언오바 흐름 자체도 뭐 오바가 그렇게 좋은 흐름도 아니에요. 오바가 불안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아예 100%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이거 당연히 찍는다면 어쨌든 슬라프라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당장에 어쨌든 뭐야 시바스랑 1등 경쟁을 하고 있고 유로파 컨퍼런스는 2위는 이제 플레이오프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어요. 승 쪽. 뭐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뭐 약간 불안한 듯이 말했는데 안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트 대 피오렌티나. 하트 대 피오. 여기는 A조. A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네. 요거 같이 하자. RFS 대 마샥쉐이르. 여기도 A조. 여기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여기가 어디였지? 라트비아였나? 라트비아일 거예요. 라트비아 그리고 터키 1승 1패. 하토프가 지금 1승 1패 중이고 피오가 1무 1패. 피오 미쳤다 진짜. 왜 저러냐 피오렌티나. RFS가 1무 1패. 바샥쉐이르가 2승으로 치고 나간 약간 요런 형국인데 이 경기는 사실 뭐 찍는다면 바샥 쪽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RFS는 라트비아 쪽 국대 선수들이 조금 많이 포준되어 있는 그런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제 장신 선수들을 이용한 뭐 그런 뭐 웬만하면 그냥 180은 다 넘고요. 뭐 2m짜리도 있고 막 중앙 미드필더도 막 190 넘고 이래요. 공격수들도 장신 뭐 2m 가까이 190 초중반인가 있고 중앙수비 2m에 뭐 그런 팀인데 높이로 그냥 때려 박는 그런 팀인데 지금 바샥쉐이르가 리그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뭐 일반수 자체는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왜냐면은 어쨌든 바샥도 지금 사실 피오렌티나 원정을 떠나야 되고 이게 막말로 피오가 갑자기 또 살아나가지고 하트랑 연짝 2번 만나는데 다 잡고 뭐 RFS 잡고 바샥까지 잡고 바샥이 한두 번 삐끗하면 이게 1위를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샥 입장에서도 요거만 딱 넘어주면은 사이즈가 확실히 좀 괜찮아져요. 왜냐면은 하트 원정에서 일단 잡았기 때문에 요거 원정에서 잡아내면은 하트도 그렇고 RFS도 그렇고 홈에서 맞대결이 또 펼쳐지는 입장에서 바샥이 충분히 유리하고 피오한테 한번 진다고 해도 1위 자리로 가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일단 잡고 갈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뭐 배당적인 메리트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물은 일단 좀 빠졌어요. 바샥이 막 저번에 하트 원정일 때 2배 막 이랬었거든요. 단물은 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추가로 리그에서 로테이션도 저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때보다 조금 덜 돌아가기도 했고 이런 점은 있는데 전력 차이가 확실하다. 전력 차이가 확실하다. 그리고 하트 대 피오렌티나 이 경기 일단은 해외 배당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피오가 엄청 많이 빠진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빠진 이유가 하트가 지금 부상자가 많아요. 일단 하트 자체가 센터백이 많이 없거든요. 센터백의 숫자 자체가 많이 없는데 3명인가? 3명 있을 거예요 아마. 3명 있는데 2명이 나가리. 한 놈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트의 기존에 이제 주포도 9월 달에 이제 나가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부상에서 복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수비 다 빠졌고 주포 빠졌고 피오승 접근한다면은 피오로 가야 되는. 피오렌티나가 더군다나 1무 1패인데 사실 바샥쉐이르 원정은 뭐 바샥이 좀 잘했던 것도 있고 한데 뭐 RFS전은 비기긴 했습니다만 골이 안 들어가서 그랬던 거고 하트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샥에 빠른 애들 있죠. 바샥에 이름값 있는 애들 있어요. 그 누구야 에스턴 빌라에서 임대로 넘어가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놈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냐? 트라우레 요런 괜찮은 선수들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선수단 자체 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RFS랑
기본적으로. RFS는 울산 정도 가면 이제 상대해볼만 해요. 울산 정도 가면은.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마무리고요. 유로파는 1위 16강, 2위가 챔스, 3위 플레이오프, 3위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이제 플레이오프 주 2위 팀과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4위는 탈락이겠죠. 유로파로 들어가서 아스날 가겠습니다. 아스날 대 모데글림 A조고요. 아스날 일단 한 경기 연기돼가지고 1승인 상태고, PSV랑 경기 연기됐었죠. 1승인 상태고, 모데글림이 1승 1무 PSV 원정에서 비겼고 추리움에서 이겼고요. 어쨌든 이런 상태인데, 이거 아스날이 일단은 플로테이션 돌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서는 이제 엘레니가 부상이기 때문에 자카 정도 제어가 그냥 싹 다 벤치 멤버 나가고, 앞선도 전부 다 뭐 은케티아, 넬슨도 간만에 또 아스날 이번 시즌 아마 출전이 넬슨이 한 번 있었나 교체로 그랬던 것 같은데, 넬슨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이름 어려운 놈 벤치 다리 지난 취리전에 선발로 나갔던 애,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마르퀴뉴스였나? 그 놈이 나갈 거고, 수비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로테이션이 돌아간다는, 로테이션 돌린다고요. 로테 돌린다고 조우님. 그래서 상당히 많은 로테이션이 돌아갈 거고, 보데글림이 어쨌든 지금 노르웨이 리그 상당히 거의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있을 만큼 일단 감독이 상당히 유능한 감독이에요. 감독이 상당히 유능한 감독인데, 감독이 인터뷰도 좀 재밌게 했더라고. 우리 아스날 상대로 수비 안 한다 그러면서 토트넘을 비유로 들었어요. 야, 저 토트넘 새끼들 봐라. 저렇게 수비만 해서 못 이긴다. 우린 공격할 거다. 라고 일단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3.5 기준을 받았어요. 일단은 저는 이 경기에는 솔직히 아스날이 보데글림 상대로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고전할 만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서 마인 접근은 좀 많이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햄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고 3.5가 봅니다. 3.5가. 남님 2,500원 후원은 뭐죠? 2,500원 표는 5,000원인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배당 쪽에 햄무를 노리거나 아니면 언어바 쪽에서 너 오버 한번 찔러보자. 햄무 오버만 3대1을 보는 거냐?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2도. 저는 2대1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렇게 보자. 그리고 패스 아메리카노 값이라고요? 루도고레츠 여기 C조. 여기는 이제 로마 베티스 같은 조예요. 결국에 두 팀이 올라갈 거고, 남님 고맙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유언을 특이하게 하시는 남님. 밀당을 제대로 하시네. 챔스 2연승 박았으니까 유로파도 가볍게 먹겠습니다. 일단 주력 2개 던졌으니까 둘 다 먹으면 대박이고. 어쨌든 헬싱기 2패, 루도 1승 1패. 결국 루도가 사실 3위 자리가 상당히 유력해요. 이미 이 경기를 굳이 승리하지 않고 비기더라도 헬싱키는 울산 아니다, 제주 정도 가면은 상대 해볼 만한 팀이고, 어쨌든 루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무가 떠도 솔직히 루도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루도고레츠가 어쨌든 이번 유로파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사실 원래 예전부터 루도는 짧은 패스나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괜찮은 좋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번 유로파에서는 나름대로 강팀 상대로, 로마를 상대로 홈에서 좀 잡아내기도 했고, 베티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만큼, 또 헬싱키의 전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루도 쪽을 찍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주력으로는 못 찍어요. 왜냐, 이거 헬싱키가 지면은 헬싱키는 전패예요. 전패. 이미 2패를 했는데 이거 그나마 승점 1점이라도 켜려면 여기서 무해야 되거든요. 무승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력으로는 좀 찍기 빡세다. 왜냐면 무가 있는 경기여서. 해외배당 흐름 자체도
뭐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루도 정배 쪽이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전패 쪽팔리잖아 헬싱키. 무 한번 캐야지. 그러니까 이게 무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승부무 쪽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도 생각합니다. 무승부무나 아니면 뭐 아이씨 루도가 이긴다 하고 루도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루도 승 쪽으로 일단은 봤어요. 그리고 셰리프 대 소시에다드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2조고 여기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는 조죠. 오모니아 맨유 요 조인데 요거 제 생각에 햄무 정도는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햄무. 그러니까 지금 소시에다드가 좀 전에 이제 아까 비아레알 경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다음 경기가 이제 비아레알 경기예요. 더군다나 직전 경기에서 이제 지로나와 무슨 뭐 영혼의 뒤집고 끝에 계속 뒤집는 서로 계속 역전 경기 끝에 결국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거뒀지만 소시에다드가 지금 부상자들이 좀 있거든요. 딱 공격 쪽에 부상자들이 좀 많은데 우마르 사디크나 오야르자발 알리초까지 지금 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이러면 소시에다드가 공격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몇 없어요. 전방에 쿠보나 직전 경기 이제는 이제 쉐를로스가 나왔었죠. 노르웨이 국대 홀란드 옆에서 똥 푸짐하게 지리는 놈. 근데 뭐 그 경기는 잘했더라고요. 평소엔 잘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에 소시에다드 마인 가능성 많이 떨어져 있어요. 주전 라인을 일단 계속 굴러갈 상황에서 뭐 어떻게든 실리적인 좀 선택을 해야 되고 사실 소시에다드가 지금 2승으로 이걸 안 적어드렸네. 2승으로 많이 치고 간 가운데 무승부가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에요 사실. 맨유와의 경기도 이제 홈 경기를 앞두고 있고 여기서 무케고 셰리프 홈에서 잡고 누구야 오모니아 승점 공짜고 맨유와의 경기에서 좀 홈이니까 뭐 무 정도 캔 다음에 1위 자리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약간 저득점 물론 뭐 저득점이라고 언더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 저득점의 양상 속에서 한 끗 차이의 승부로 소시가 약간은 우위에 있다. 결국 이 경기도 무승부 햄무 쪽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햄무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셰리프의 전력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난 분석 때나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래도 햄무 한번 찍어보자 그런 느낌 봅니다. 오모니아 대 맨유 같은 2조고 오모 2패 예선에서 핸트 잡고 이 새끼들 본선 오자마자 뽀록 나고 있어요. 맨유 1승 1패고 맨유 승 마인까지 1마인까지 보는데 이게 맨유라서 조금 그렇네. 저는 일단 맨유 경기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좀 오모 상대로는 마인 해주는 그림이 맞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비 쪽에 이제 바란이 최근에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긴 한데 맨유가 오모가 사실 뭐 맨유 상대로 뭐 어떻게 공격적으로 뭘 해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란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전에 좋았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그 수비 라인을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린델로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그림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어쨌든 맨유가 공격 쪽에 마샬이나 레시포드 이런 애들이 복귀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찍기가 빡세 보이는 건 맞는데 마인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때도 맨유 마인 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말했을걸요 그때도. 이것도 맨유 솔직히 마인 찍기 좀 그렇긴 한데 이 사이즈 자체가 마인 사이즈다. 똑같아요. 똑같은 분석입니다. 맨유라서 좀 그렇긴 한데 마인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근데 맨유라서 안 가긴 했는데 그때도 안 갔어요. 셰리프 때도 안 갔는데 똑같이 봅니다. 그라치 대 라치오 F조. 여기가 이제 그라치가 1승 1패 2조가 상당히 빡빡한데 미투일란 이제 페에노르트 모든 팀이 다 1승 1패예요. 전부 다 1승 1패고 이건 일단 저는 패스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다득점의 선택지가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라치 대 라치오면은 둘 다 상당히 올 시즌 자체나 뭐 원래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공격적인 컬러를 가진 상황에서
라치오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때 수비적으로 올 시즌부터도 아니죠. 지난 시즌 이제 후반부터 수비적으로 상당히 사리 감독의 초창기보다는 안정이 됐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미트윌란전처럼 좀 실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라치 같은 경우 어쨌든 공격적인 컬러를 가졌기 때문에 라치오 공격력이 이번 시즌 또 괜찮은 상황에서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대 낭트 G조. 근데 저거는 라치오가 제 생각에 주전 라인업을 좀 가져오고 올 것 같아요. 왜냐면 다 1승 1패여가지고 이게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버렸을 수도 있는데 유로파여가지고 아마 버리진 않을걸요? 주전 라인업 풀 내지 한 1.3군 4군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라치오가.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낭트 이거 선택지는 프라이 승밖에 없어요. 프라이부르크 승으로 가야 되는 경기고 뭐 프라이는 살라이 이제 낭트는 센톤즈 수비 쪽에 뭐 이번 시즌 아예 출전도 못하고 있는 뭐 이렇게 빠져 있는데 프라이가 2승이고 낭트가 1승 1패죠. 1승 1패. 올림피아 홈에서 잡았고 카라바오 원정에서 개털렸고. 근데 낭트는 지금 유로파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 리그도 족치고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쿼드 뎁스가 엄청나게 두꺼운 팀은 아닙니다만 여러 선수들의 잘 해주고 있고 전방 쪽에서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많죠. 그레고리 뭐 이런 애들이 합류해가지고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 1경기 3승으로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낭트가 이번 시즌 안 좋은 걸 지금 현 분위기가 안 좋은 걸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낭트의 현 분위기를 예상하면은 봤을 때는 마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벌써 9시야? 아이고 더 빨리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빨리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 10시래 9시? 영상 올라가면 배팅도 못하고 이거 끝나겠는데? 자 츠르베나 2패고요 페렌체바로스 2승인데 이 츠르베나 2패에는 약간의 조금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츠르베나가 이반이라고 핵심 미드필더가 있거든요. 이때 9월달에 부상이어서 못 나오고 있다가 전전 경기인가? 2경기인가 3경기 전에 이제 9월 말쯤에 복귀해가지고 바로 이제 직전 경기 2골 박았어요. 직전 경기가 이제 풀타임 뛰었나? 아무튼 좀 선발로 나와가지고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바로 2골 박았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가 경기당 평균 한 1.5개인가 2개 돼요. 그러니까 뭐 나왔다 하면 공격 포인트 올리는 얘가 빠져 있어가지고 츠르베나가 사실 공격적으로 기존에 좋은 팀인데 이번 시즌 유로파에서는 유독 고전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얘가 복귀한 상황이 조금은 페렌체바로스가 2승으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페렌체바로스는 미드필더 쪽에 또 뭐 다른 선수가 빠져 있고 미드필더래. 주전 왼쪽 풀백이랑 센터백이 현재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츠르베네가 괜히 이렇게 낮은 정배를 받은 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페렌체바로스가 이번 시즌 전력이 좀 괜찮아요. 영입도 뭐 셰리프에서 공격적으로 지난 시즌에 뭐 레알이나 인터밀란 상대로 잘해줬던 걔 데려와가지고 뭐 유로파에 지금 득점까지 올려주면서 리그에서도 잘 괜찮고 유로파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츠르베네가 공격적인 해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고 페렌체바로스의 수비적인 좀 누수를 감안했을 때 츠르베네답게 다득점이 나올 만한 경기. 저는 한 2대1, 2대1이나 2대2 뭐 이 정도 사이즈라고 봅니다. 감독 결장 뭐 상관없어요. 낭트가 개판이어서 프라이를 본 거기 때문에. 끝입니다. 하나 더 있다. H조. 방금 츠르베나도 H조였어요. 조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H조였고 이제 모나코는 1승 1패, 트라보존스도 1승 1패 뭐 이런 상황인데 모나코가 한동안 좀 고전하더니 드디어 자기 흐름을 찾고 이제 좀 잘 나가고 있고 결장자도 아귤라 정도 말고는 특별히 뭐 없는 상황이고 트라보존스는 미드필더 쪽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모나코면은 이거 어쨌든 유로파잖아요. 이거
당장 위쪽에 뭐 페렌츠바로스가 2승으로 치고 나간 상황에서 이 사이즈에서 두 팀끼리 만난 상황에서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16강 가려면은 그런 사이즈에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나코 정도라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경기에 힘도 조금 쓸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씩 로테이션이 전방 쪽 말고 미드필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돌아갔었는데, 그리고 선수단 자체도 조금 방심했던 것도 있고, 지난 경기 막 어디야 페렌치바로스전 특히나 홈 경기 방심해가지고 지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어쨌든 트라브존스라는 상당히 좀 막강한 상대를 만난 만큼 집중해가지고 승리를 따내지 않을까. 모나코 승 여기까지입니다.